쓰여져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뭔 소리냐? 역사가 과거에 사실 전한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뭐냐면 바로 의미를 그 의미를 누가 찾느냐? 역사가 찾는다. 그 의미가 근데 왜 중요하냐? 오늘날 의미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무슨 역사책이 유행했냐면 정조에 대한 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런 가운데서 어떤 그 민중을 위한 지도자 뭐 이런 상이 부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에 대한 역사책. 여러분 이덕일이라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사도세자 이런. 근데 그 또 유명한 영화도 있었어요. 영원한 제국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인화라는 그 쓴 책을 영화한 건데 그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사극 중에 사임당이라는 사극 있죠. 뭐 그것도 그런 어떤 뭐냐면 그 어떤 그 과거에 사임당하면은 현모양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임당은 어때요? 미술을 잘하는 천재화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현모양처가 아니죠. 왜 그런 여성상이 부각될까요? 바로 오늘날의 그 여성상이에요. 어떤 그 현모양처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어떤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상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과거의 역사지만 현재에 의해서 포커스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제목이 일본은 왜 사무라이의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건 과거의 일본의 역사는 똑같아요. 과거 사실 똑같은데 나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겠다 해서 과거를 소환하는 거야. 나라는 현재는 뭐를 요구하고 있냐? 사무라이를 요구하는 거죠. 바로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무미건조한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일본 역사를 좀 보도록 합시다. 뭐 그렇다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자, 일본 역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일본 역사의 무대를 담아보자.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대충 이제 넘어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 자, 일본의 지리적 환경은 뭐니 해도 뭐예요? 일본은 뭐다? 여기 써있죠? 일본은 대륙이다, 반도다, 섬이다? 그렇죠. 일본은 섬이다. 자, 혹시 섬에 살아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섬에 가서 장기적으로 머문 적이 있는 사람? 뭐 여행을 가든 뭐를 가든. 제주도도 좋고. 변형이 섬 가본 적 없어?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 거기도 섬은 섬이구나. 얼마나 가 있었어? 한 달. 한 달? 근데 섬에 있다는 생각 안 들지, 거기는. 너무 크니까. 아니 굉장히 작은 나라. 아,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하고 좀 달라? 근데 한국도 위가 박혀 있어서 섬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아, 그럼 미국에 있을 때하고 좀 많이 달랐어? 그렇죠. 어떻게? 일단 약간 섬나라들의 특징이 좀 그 나라에만 공유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고립적이다. 고립적. 고립. 자, 섬은 고립되어 있다. 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을 가질까요? 그게 중요하거든, 사실. 고립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립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 섬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 좀 그 성향이 보수적일 수도 있다. 보수적이다. 왜 보수적이야? 아무래도 그 외부와의 교류가 좀 단절 좀 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성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슬기는 어떻게 생각해? 고립되었다면 어떤 특징이야?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안에서 흩어지게 싸우거나 아니면 바깥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했네. 지금 있잖아요. 좋은 얘기 했어요.
자, 영국하고 일본을 비교합시다. 영국도 섬이고 일본도 섬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피 터지게 싸운다. 내란이라고.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해 외부 지향점.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맞춥시다. 자, 내란은 어느 쪽에 가깝고 외부 지향점은 어느 나라에 가까울까요? 이 지금 선택 문제. 자, 내란은 영국일까 일본일까? 그럼 나머지 이거 이제. 자, 고립이 되었어요. 고립이 되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맥혀서 우리가 못 나가겠다 칩시다. 근데 뭐 먹을 거는 다 이제 조달이 된다고 치고. 자, 그럴 때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싸워야 될까? 잘 지내야 될까? 원래 잘 지내야 되겠죠? 근데 잘 지내. 왜냐하면 잘 지낼 수밖에 없어. 왜냐?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에이 너 나하고 안 놀아 나가버리면 끝나거든.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잘 지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왜냐? 밖에 나갔다 오면 기분도 푸는데 여기 계속 있으니까 기분이 막 울적해지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싸움을 좀 막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해. 그냥 친절하게. 또 한 가지는 뭐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무관심하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뭐냐? 개인주의하고 그 다음에 화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쉽죠? 어디가 개인주의? 그렇죠. 자, 영국은 아시게 글쎄 봐. 현행이 알겠나? 영국은 개인주의가 된다 했다. 영국 가본 적은 없지? 있어요. 있어? 근데 실제로 느꼈어? 요즘 그런 거. 뭐 스웨덴이나 미국하고 비교해도 좀 더 개인주의죠. 그 영국에서 교수로 하는 일본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출강을 할 때, 이제 대학에 출근할 때 이제 길을 걸어요. 근데 원래 차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걷는 게 좋아서 걷는데. 근데 영국에서 걸으면요 차를 세우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놔준대. 근데 미국에서 걸어가면요 계속 차가 쓴대. 그래서 태워줄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거야. 근데 영국 사람들은 신경 안 써. 근데 그래서 이 영국 사람이 불친절한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뭐 몸이 안 좋았대. 가다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차를 세웠대. 그랬더니 차를 딱 쓰고 태워주더래요. 친절하게. 무슨 일이냐. 되게 친절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거야. 영국 사람들은 본인이 요청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안 하게 돼요. 대신에 요청하면 친절하게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참견을 안 하면 싸울 일이 없거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는 거야. 내 후배 하나가 영국에 살다가 일본에 왔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반에 들어갔는데 영국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식으로 아무도 상대를 안 했는데 자기가 일본에 오니까 오자마자 뭐 어디서 왔냐, 취미는 뭐냐 막 다 물어보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뭐냐면 그냥 서로 막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자 이런 분위기. 자, 이거하고 관계입니다. 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니까 싸움이 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오지랖 서로 간섭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명절 때 싸우잖아. 야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아니면은 애인은 있냐? 뭐 취직이 어떻게 할 거니? 자꾸 물어보면 싸움 나잖아. 차라리 그러니까 뭐 안 물어보는 게 낫잖아. 요즘 물어보지 마. 근데 또 안 물어보면 또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시기하거든. 시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밖에 나가서 보는 거야.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이 어때요? 탐험을 많이 했잖아. 로빈슨 크루스 나오고 제국주의 선두를 탔잖아. 북극 남극 이런 거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막 외부에 나가서 탐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밖으로 막 나가는 거야. 근데 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냐? 대륙과 가깝거든요. 대륙과 가까우니까 외부로 나가기 쉬웠어요. 근데 일본은 고립이 진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있으려니까 서로 잘 지내려고 화합하는데 화합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신중. 그래서 예의 바르는 겁니다. 예의 바라야 돼. 말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젠틀맨이 있고 일본 사람 지금 안 그렇지만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는 게 괜히 아니야.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의 바라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숨기고. 영국 사람들도 내가 옛날에 성문종합 영화에서 공부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마음을 열을 때까지 힘든데 마음을 놓으면 되게 친절하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일본 사람들 처음에 한 5년 정도 만났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정이 없는 사람 같았어. 근데 5년, 6년, 7년, 8년 지나니까 나중에 진짜 친해지니까 한국 사람은 더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깊은 정이 있더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니까. 서로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일본 역사인데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뭐냐 신중하니까 뭐냐 혁명보다는 개혁이나 개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을 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좋은 게 하나 들어오면 그냥 그게 싹쓸이 해버려요. 뭐 유행이 하나 들어와도 그렇고 뭐가 들어와요? 옷 같은 거 유행을 해. 한 가지가 유행을 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하고 옛날의 유행이 이렇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싹쓸이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보면은 과거의 문화하고 현재 문화가 이렇게 공존을 잘해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야. 영국의 여러분들 의회 그 의사당을 보면은 그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축구장에 이렇게 스탠드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다. 수상도. 그리고 그 의장이 말이죠. 이 가발을 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근데 거기서 얘기되는 거는 현재 아주 그 현대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은 왕이 지금도 존재하다. 일본도 왕이 존재하다. 왜 존재하느냐? 그런 전통이나 그것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그런. 근데 독일은 왕이 없잖아. 프랑스도 왕이 없잖아. 우리도 왕이 없잖아. 우리는 뭐 이런 그냥 다 쓸어버린 거야.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다. 그게 역사의 그대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존중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민족하고 과거의 것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혁신성이 뛰어나거든요.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막 과거 그러니까 좀 낡은 산업 같은 거는 외국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 기술을 열심히 주워 담아가지고 미국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본 사람 같은 그러진 않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기술 잘 안 줬어. 계속 끊고 갖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그런 차이를 나타내요. 자, 이게 이 지리적 환경이 섬나라는 게 이 일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그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오죠? 예, 특징과 개혁, 과거와 현재의 공존, 영국과 일본의 왕이 존재하는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사 같은 경우에 시민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지만은 그 시민혁명에서 귀족들이 청산이 안 됐어요. 근데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 혁명 어땠어요? 다 단두대에 놓고 죽여버렸죠. 그게 틀린 거예요. 영국은 지금도 귀족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에 귀족이 없어요. 일본은 원래 귀족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없애버렸어요. 만약 미국 사람이 없애지 않았으면 지금도 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본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제 아주 이건 이제 내가 이제 본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컵라면이 익을 때 익는 동안에 읽는 일본 역사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이 책에 거기는 이렇게 안 썼는데 컵라면을 3분 동안 있잖아요. 3분 동안 일본 역사 간단하게 추려보거든요. 자, 원시 시대. 일본의 원시 시대는 이제 요거를 한번 훑어보면 이제 그 다음 역사가 이제 잘 나오죠. 잘 이해가 되겠죠. 원시 시대는
이건 반복이 될 거니까 일단 한번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일본 열도가 이제 1만 년 전에 그 대륙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 전에 몇 개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선토기 문화라는 게 뭐냐면 토기가 없던 시대. 그리고 조홍 시대는 조홍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빗살무늬 토기 있죠. 그 빗살무늬 토기 시대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원시대죠. 그 다음에 뭐냐면 천황이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천황이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본에서 천황이 지배하던 시대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일본 역사를 지배하는 게 천황이라는 게 실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지 않나? 사무라이들이 지배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때? 선예배우들 좀 천황은 좀 상징적인. 그런 인상이 있지. 예. 슬기도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아. 적어도 한 11세기, 12세기 이때까지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힘을 가진 시대였어요. 그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사무라이 시대가 됩니다. 자, 천황이 시대. 천황 시대를 뭐라 하냐? 율령국가 시대. 율령국가 시대. 율령국가는 뭐냐? 우리 율령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율령. 율령제, 당나라 율령제 뭐 이런 거. 당나라 중국사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에서도 율령제라는 게 있었죠. 뭐 들어봤어요? 한국사 배울 때?